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예,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2023년도 미래도시전략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뉴 평택형 공공서비스 추진입니다. 시의 질적인 성장 기반 마련으로 균형 있는 미래도시 발전을 견인하고자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리모델링으로 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설립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하여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장기 방치 유휴부지를 피크닉장, 바비큐장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색다른 여가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피크닉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행적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최고의 공공 서비스 도시 기반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평택시 행정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쪽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산업과 함께 미래 자동차를 빅3 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일상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자동차 수출입 1등 항만인 평택항과 완성차 3사가 인접해 있고 LG전자, LG이노텍,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등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있는 만큼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워킹 그룹을 운영해 평택시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래차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 구현입니다. 먼저 수소 특화 단지에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점형 수소 생산시설과 탄소 포집시설을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고 평택항에는 6월 수소교통복합기지 준공과 함께 항만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카캐리어 실증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를 대상으로 조성되는 수소도시 마스터 플랜을 올해 안으로 완성하여 산업, 항만, 도시가 융합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 가칭 평택고도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지난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 법인 모집을 공모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3개교를 선정하여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조성 원가 이하의 학교 부지 공급 가격을 협의하는 한편 분교 설립 계획, 사회 공헌 등 설립 조건을 협상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우수한 국제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후 교육 환경 평가 및 설립 인가 과정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인식 확산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 사회, 환경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 발전 실행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과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공기관 매칭 대회를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나눔 장터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 나눔 장터를 권역별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 홍보 및 다양한 체험 행사로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육성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동체 20개소, 마을 공동체 29개소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3년간의 지원이 끝난 공동주택 중 인적, 물적 역량을 갖춘 아파트 7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지속 유지되고 타 아파트로 확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화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가 지역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거나 환경, 문화예술, 자원봉사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택형 공동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 지원 3개 사업에 11억 원, 맞춤형 지원 12개 사업에 18억 7천만 원, 기술 역량 강화 2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9억 3,600만 원 등 총 19개 지원 사업에 41억 9,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등 기업 경영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으로 특례 보증 사업을 전년 대비 2억,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2억 증액하고 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3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당면한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극복하고자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해당 기관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주선하고 수출 샘플 제작 및 인증 등을 지원하는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 규모 약 726만 평방미터로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지니3, 서탄 등 총 4개소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 규모 약 461만 평방미터로 첨단 복합산단, 자동차 클러스터, 지니 테크노밸리, 하북, 서탄 2 일반 산단 등 총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해 2022년 3월 아주대병원과 사업자 간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용지 공급 계약 체결 후 2027년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건립을 위해 2021년 11월 카이스트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상반기 용지 공급 계약 체결 후 2026년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및 의료, 대학, 주거가 어려워지는 평택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반도체 클러스터 특화단지 구축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인 고덕산단의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양축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접수 예정인 국가 첨단 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관계기관, 삼성, 카이스트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향후 특화단지 지정 시 국가적 차원의 기반시설 조성과 R&D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신청 및 추진하여 반도체 산업 발전의 중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평택산업진흥원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산업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2월 평택산업진흥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올해는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발전 등 8개 연구사업, 창업 지원 및 기업 지원 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업진흥원은 지역 특화 산업의 발굴과 기업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평택시 산업 정책 기틀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개정된 국토부 및 새롭게 신설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기준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공모 선정 기준을 고려한 추진 전략과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올해 5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방범 CCTV 신규 설치 140개소, 고정형 카메라 50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우선 상반기 중으로 CCTV 80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속 가능한 미래 첨단 스마트 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스마트 도시계획 재수립을 완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 첨단 도시 지속 가능한 그린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5쪽 도시 재생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 진단 및 한계점 분석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향후 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인 6개 도시재생사업과 3개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이며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객관성 있는 사업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입니다. 6개 도시재생사업은 총 사업비 844억 5,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는 217억 2,800만 원입니다. 또한 안정 커뮤니티 광장은 현재 공정률 33%로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신장동 테마가로 및 철도변 벽화거리 조성에 9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체계적인 도시 환경 정비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세교 1구역과 평택 1구역 2개 사업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 1구역은 올해 6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평택 1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면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시행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총 49호에 대하여 금년에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30쪽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DB 정확도 개선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 오류 지역 및 불탐 지역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1쪽 항공사진 DB 구축 및 수치 지형도 갱신입니다. 매년 초에 촬영한 항공사진 DB를 구입하여 각종 시책 수립 및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급속한 도시 개발로 인한 지형 지물의 변동이 많은 지역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수치 지형도 갱신 사업으로 올해는 경기 경제자유구역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GTX-C 노선의 평택 연장을 위해 화성시, 오산시와 상생협력 체결,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 시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여 GTX-C 민간사업 시행자와 협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 협약이 체결되면 오산시, 화성시와 공동으로 협상하여 GTX-C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5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GTX-A 노선의 평택 연장에 대한 논리 개발 및 기술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월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기획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국가계획에 GTX-A 노선의 평택 연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트램, 모노레일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자 하며 기존 철도와의 연계와 철도 이용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근거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수원발 KTX 직결 사업입니다. 경부 우선 서정리역에서 SRT 수석 고속철도 평택 지역 구간 9.45km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202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평택 지제역은 현재 운행 중인 SRT뿐만 아니라 KTX가 정차하여 부산, 광주, 목포까지 2시간대에 추가 고속철도 연계 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노선이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열차 정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장래 평택시의 대중교통 결절점이 될 평택지지역에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원발 KTX 개통 시기인 2025년까지 동축 환승 센터 부지에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한 환승 주차장 조성 등 환승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통해 동서축을 연계한 다양한 상업, 업무 지원 시설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 중으로 미래 평택시 스마트 교통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난해 아케이드 상가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 및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성매매 직결지 폐쇄입니다.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및 민간 개발 유도를 통해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 1구역 민간 개발이 제한되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광장 조성과 연계한 기반시설 계획을 협의하고 조속한 민간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매매 직결지 폐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상담소 운영 및 아웃리치를 적극 실시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3쪽 원평동 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안성천 생태축 자원인 노을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국토부 공모 예정인 원평 도시 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평택역 서부와 노을 생태문화공원 간 원평 노을맞이 숲길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설계 과정 중 지역 주민과 충분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숲길 조성안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이 첫 업무 보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편안하게 좀 자세히 꼼꼼히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 하세요.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평택형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 차원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15실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하면은 시민들은 좋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 나중에는 이게 순번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 이제 저희 평택시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네. 주로 이제 남부 쪽 합정동에 2개, 비전동에 2개, 이제 서정동에 하나 있고 안중읍에 하나가 있는데 네. 안중읍에 있는 거는 이제 7실 정도가 돼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제 서부 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15실인데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시민들의 그 욕구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은 추가적으로 뭐 개선하는 방안을 뭐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하는 저기 뭐야 산후조리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흡수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제 서부 쪽에 우선 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 평택형 공공 산후조리원에는 들어갈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서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입소 구체적인 이제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서부 지역이면 서부 지역에 있는 네.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청한 순서 뭐 이런 걸 고려해서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으로는 이제 기존에 이제 민간이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과 공공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이 상충할 경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평택은 그 출산율이 1점대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만으로 다 감당이 안 돼서 네.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지금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적인 이제 산후조리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남부 쪽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가족들이 요 남부 서부나 북부 쪽에서 이제 남부까지 와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민간하고 최대한 상충이 안 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서부 쪽에 생긴다 하면 지금 그 이제 우리 평택시에 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금액은 지금 이제 민간의 경우 보면 이제 평균 한 290만 원대에서 최고 한 370만 원대까지 네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자체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을 그 설립한 지역을 보면 네. 한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민간보다 저렴한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이제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좀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입실할 수 있는 기준들 이런 걸 좀 마련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비용 부담이 좀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분명히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준에 이거를 입수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시 자체에서 모자라서 외부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공공형이 생겼어. 그러면 저렴하고도 서비스 질이 좋아. 그럼 다 일리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세세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요즘은 아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르는 거 문제고 낳는 순간부터 산후조리원 가는 것부터 이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든요. 누구는 몇백짜리를 했니 누구는 막 이런 상황이 지금 그래요. 시부모님들의 능력이 그런 데서 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몇백짜리를 했는데 누구는 요것밖에 이런 것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게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된다거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민간인 산후조리원하고 또 상충이 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제도인데 난제는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 공공산후조리원 14개 있다고 합니다. 이 경기도에도 여주가 있고 네, 포천에도 2월 달에 개소를 해서 이제 2개가 될 건데 네. 그 전국적인 그 공공산후조리원들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취약계층에 대한 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네. 그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민원산업국이 우리 오면서 전에 우리 국에서 다루지 않았던 큰 사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좀 물어볼 게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5페이지 보면 전문가 워킹 그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저희가 어떤 정책을 연구할 때 보면 이제 연구 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네.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그 연구 기관이 정말 전문 기관이냐? 네네. 왜냐면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는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하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미래 산업 아주 빠르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은 주로 이런 미래 자동차 산업을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관련 기업 관계자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는 국책 연구소 전문가 이런 분들을 이제 자문위원 형태로 네. 모셔서 네. 그분들이 평택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추진하는 산업 방향과 평택의 여건을 봤을 때 이러이런 방향으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 저희하고 관계가 된 이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업 유치나 아니면 국가 정책 사업을 받아올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인력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용역을 주기보다는 워킹 그룹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장 그 발빠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여기 들어서는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더 시급하겠죠. 제대로 해서 영리를 하기도 하고 이걸 잘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 배치된 부분들을 볼 때 뭐 알고서 이런 걸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워킹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상시가 아니라 뭐 이렇게 회의 있을 때만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기적인 회의도 있지만 저희가 그 검토하고 아니면 뭐 정부 사업이 이제 벌어졌다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네. 그분들한테 그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게 시급을 요할 수도 있고 이분들은 바쁜 분들인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인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분들한테 뭐 자문료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건가요? 네, 회의 참석 수당과 그다음에 자문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이제 페이퍼로 그 네, 내용을 네. 좀 작성을 해주면 그거에 네.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 워킹 그룹이 지금 된 건 아니에요?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다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들의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어쨌든 우리가 평택이 세계적인 수소 도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 도시를 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평택이 지금 가장 추진력 있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정부에서는 저희 이전에 세 개소를 먼저 수소 네, 도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네, 이번에 평택을 포함해서 6개를 추가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수소 도시를 하지 않은 거는 먼저 기반을 저희는 먼저 갖추고 수도 도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2회차에 이제 지원을 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시도 일단은 수소 도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불편하지 않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소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함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7페이지 고덕국제학교 지금 이건 어떻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학교 섭외는 네, 어떻게 우선 되고 있어요? 협상 대상자와는 네. 현재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학교 용지에 대해서 네. 조성과 이하의 몇 프로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LH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협의가 돼야 그 오고자 하는 학교하고도 협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선적으로 학교가 오는 조건은 그러니까 과실송금이라는 부분이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토지와 건물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하고 협상하는 과정과 별개로 그 학교에는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마련을 해주겠다. 네네. 이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LH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그거는 이제 평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최대한 그 다른 지역 사례와 같이 저렴하게 학교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협상력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뭐 학교 부지가 협상이 돼야 그다음 건물이 가는 거고 또 지금 그 1순위 같은 경우는 갔다 오신 건가요? 한번 가신다더니 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네네. 지금 네, 다음에는 이제 이순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2순위. 그러면 이게 학교를 선정하는 게 언제까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그쪽하고 상대편하고 협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 바람은 상반기 안에는 이제 매듭을 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좀 상대성이 있는 거라 네. 그 안에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갔다 왔고 이순인 미국을 이제 갔다 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간 김에 3순위까지 보고 오시겠네요. 그 일정이 허락이 되면 네. 네, 그쪽도 좀 확인하고 올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협상을 잘 해서 지정이 돼야 그다음 추진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마을 공동체 영역인데요. 네. 이제 그동안 그 마을에 뭐 5명, 10명 소그룹의 마을 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기존에 있었고 이제 평택시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거주 형태가 평택도 이제 아파트 거주율이 한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 마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하는 부분도 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3년간 사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네네. 실제 그 주민들 참여도나 네. 이 활성화 정도가 상당히 우수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러한 그 마을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 이웃 분쟁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이웃 분쟁 조정센터가 네. 전에는 이제 협치팀에 이제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협치팀이 자치행정협치과로 네. 그 업무 팀하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웃분쟁센터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이 센터를 통해서 이웃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걸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생기는 게 아파트고 그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이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뭐 연구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을 교육을 해서 시민 의식이 돼야만 이게 되는 거지 분쟁센터만 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예. 의원님 말씀이 저기 타당한 것이 사실은 이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강제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니고 그렇죠.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고 사실상 인식 개선을 사전에 네. 예,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지금 말씀 주신 교육에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센터하고 같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하고도 또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과정 속에서도 주민 간의 그런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그런 갈등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거기 아파트마다 그 소통방을 또 활용해서 이렇게 몇몇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것도 좋지만 어쨌든 교육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 개선을 할 거에 대한 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거는 어차피 뭐 의뢰가 들어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각자가 인식이 개선이 돼서 서로 이해하고 뭐 서로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과장님 좀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어떻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요. 네,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브레인시티 사업은 지금 카이스트가 언제쯤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카이스트는 이미 반도체 계약학과를 22년도에 네. 계약학과 학생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기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전체 5년 과정에서 그러니까 3학년 상반기까지가 이제 학사 과정이고 네. 그 이후가 석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완료되는 26년도 정도에 개소 네. 예정입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일단 학사 석사해서 학생들을 모았다 이거죠. 예, 그래도? 22년도 이미 70명 그러면 모았고요. 예. 26년도에는 우리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다. 준비가 되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아주대학교 병원은요? 아주대학교 병원도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네. 설계가 그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도 27년도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7년. 예, 예.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정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야지만 이게 되겠죠.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쉬었다가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